네, 안녕하세요. 데이터 읽어주는 콜라보 업무너 이은영입니다. 예, 오늘 지금 세 번째 방송인데요. 지금 세 번째 방송 나왔는데 주변 분위기 어떤가요? 소장님. 비교적 좋은 것 같아요. 조회수도 굉장히 많고. 조회수 제가 보니까 저기 소장님 쪽 프레지던트 TV가 먼저 올렸잖아요. 그리고 제가 한 3일 뒤에 올렸는데 이쪽 더블 스코어 나왔어요.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보시는 것 네, 같더라고요. 구독자도 조금 아, 늘었습니다. 구독자로 늘었어요. 앞으로 더 많이 다행이네요.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더 좋은 방송 만들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프레지던트 TV하고 이은영 TV 좀 콕콕 눌러주세요. 오늘은 지금 사전투표 두 번째 날인데요. 지금 밖에 비가 많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 예상으로는 주말이기 때문에 좀 투표를 하러 많이 나가실 걸로 생각을 했는데 비가 지금 엄청 많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지금 많이 나가실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저께 지금 집계된 사전투표율이 얼마가 나왔죠, 소장님? 네, 어저께 서울 기준으로 네. 9.65%를 기록했습니다. 9.65 서울 네. 기준이요. 네. 부산은 혹시 네, 부산은 한 1%포인트 정도 낮은 걸로. 네, 한 7%대로 제가 봤던 것 같은데 7점 몇 프로대로 봤던 것 같은데 그게 아마 이제 제가 본 게 5시 기준이어갖고 6시였으면 아마 9% 그다음에 한 8%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이게 지금 그 사전투표가 생긴 게 2013년에 이 제도가 도입이 되었는데요. 사전투표제가 도입이 되면서 이 전체적인 본투표율이 좀 상승하는 흐름으로 가고 있는 거는 맞죠? 네, 그렇죠. 네. 그렇긴 하지만 사전투표가 글자 그대로 네. 미리 본투표할 투표를 미리 하는 투표 성격을 띠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사전투표가 높다고 그래서 어느 당에 유리하거나 네. 또는 뭐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이번 선거 좀 아주 가장 독특한 특징이 여당, 야당, 국민의힘, 민주당, 국민의힘 모두 여론조사 믿지 마라. 그다음에 사전투표율 높으면 우리가 유리하다. 이렇게 지금 똑같이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참 재밌는 포인트인 것 같은데 그 역대 사전투표율을 보면은 2013년에 시작이 됐는데 이 역대 이제 쭉 그 13년 이후 결과 보면은 14년 10월 재보선 때 19.4%로 가장 높았던 것 같거든요. 이 기록이 이번 그 2021년 재보궐선거에서는 깨질까요? 어떻게 보세요? 아마도 사전투표 기준으로 본다면 네. 지방선거 기준으로는 깨질 것 같습니다. 지방선거 기준은 네. 깨질 거지만 사전 투표율만 가지고는 그 2014년을 또 못 깰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작년 총선 때 사전투표율도 상당히 높았는데요. 네. 작년 총선에 비해서는 지금 한 3%포인트 정도 낮다. 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사전 투표는 그 적극적 지지층과 젊은 층이 투표를 많이 하기 때문에 지난 총선 결과를 보면은 사전 투표함을 열면서 다 뒤집어져 가지고 민주당의 승리를 좀 견인을 했던 건데 이번 선거는 지금 어떨지 한번 지금 그 지금이 블랙아웃 기간이에요. 그 어저께부터 이제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었는데 그 공표 금지 직전에 나온 마지막 여론조사들 좀 한번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 중앙일보하고 ipsos 조사가 네. 2일 날 발표됐죠. 네. 근데 이때 조사 시기에는 30일하고 31일입니다. 네. 유무선 전화 면접으로 섞어서 했고 응답률 20.7%인데 박영선 후보가 35.7%, 네. 오세훈 후보가 50.4%. 그래서 연령별로 보면 40대를 제외하고는 전 연령에서 오 후보가 우세합니다. 네, 지금 연령별로는 40대와 박영선 후보 지지율이 좀 더 높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다만 여기서 네, 한 가지 우리가 좀 눈여겨볼 대목은 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미세하게 앞섰어요. 살짝 앞섰어요. 네,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31.6, 국민의힘이 31.2. 네, 그리고 연령별로 보면 40대 이하에서는 민주당이 우세했고 50대 이상에서는 국민의힘이 우세했다. 근데 이런 구도는 전통적으로 네. 최근까지 이루어진 정당 지지도 구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같은 날 한겨레가 케이스탯 리서치하고 조사를 했죠. 네. 어, 여기는 무선전화 100%로 네, 했네요. 네. 근데 무선전화 100%인데 응답률 28.3이면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이게 곧- 아마 안심번호를 쓴 것 네, 같은데요. 가상번호를 써서 네, 그렇고요. 네, 여기서도 추이는 비슷합니다. 박영선 네. 후보가 33.5%, 오세훈 후보 54.4. 그래서 40대를 제외하고는 오 후보가 전반적으로 우세했다. 이렇게 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정당 지지도는 오차 범위 이내에서 혼전을 거듭했습니다. 민주당 29.8, 그리고 국민의힘 34.0. 이때는 이제 조금 정당 지지도가 다르게 나왔는데요.
네. 민주당은 20대에서 국민의힘과 동률을 기록했습니다. 네. 거의 네. 0.2%포인트 차이인데요. 그 다음에 3040은 민주당이 우세했고 60대 이상에서는 국민의힘이 우세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방송 3사랑 동아일보 4개가 총 4개가 나왔네요. 네. 예. 그러니까 방송 3사 결과는 어떤가요? 방송 3사도 무선 전화 면접 100% 썼죠. 네. 네, 여기는 응답률이 더 높았습니다. 더 높네요. 네, 33.6. 아마래도 방송사가 하다 보니까 네, 그런 것 수도 같아요. 있죠. 예. 여기에서는 격차가 조금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박영선 후보가 28.2, 오세훈 후보가 50.5. 그러니까 한 18%포인트 정도 되죠. 네. 역시 연령별로 보면 40대를 제외하고는 오 후보가 다 앞섰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정당 지지도도 역시 접전인데요. 민주당 29.4, 국민의힘 34.2. 연령별로도 비슷합니다. 40대 이하에서는 민주당이고 50대에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네. 접전 팽팽했어요. 여기는 지금 국민의힘이 한 4%포인트 정도 더 높네요. 정당 네, 지지율은.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다음, 네, 뭐 실제로 50대에서 표심이 네. 그러니까 여야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게 반영이 된 것 같고요. 네. 그다음 동아일보와 리서치 조사는 네, 어떤가요? 동아일보 조사는 조금 2, 3일 앞서서 28, 29 이틀간 실시됐는데 네. 유선 전화 면접 20%를 섞었죠. 나머지 무선이 80%입니다. 박영선 30.3, 오세훈 52.3. 네. 추세는 비슷하고요. 40대에선 동률이고 네. 다른 연령에서는 오 후보가 앞섰습니다. 지금 종합적으로 4개의 조사 결과를 좀 정리해 보면 박영선 후보는 한 28에서 한 35 정도, 그리고 오세훈 후보는 50에서 54 정도 나오고 그 격차가 한 12에서 18%포인트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부산 조사는 저기 지금 갖고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지금 대략 보니까 20대 중반대 40대 중반 정도에서 20%포인트 정도 네. 차이 나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부산 같은 경우는 초반에 실시했던 여론조사 결과들에 비하면 격차는 좀 줄어들었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서울, 부산 다 보면은 한 15에서 20%포인트 정도의 격차가 유지가 되고 있어요. 이렇게 나타나는 이유가 지금 그 사이에 내곡동 변수와 LCT 변수가 굉장히 지금 격한 공방들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지율 격차가 좁혀지지 않는 이유,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이번 선거를 관통하는 네. 핵심 민심이 일종의 회초리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어느 선거건 그 선거를 관통하는 핵심 민심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은 회초리를 들겠다 이런 여론이 있는 것 같고요. 네. 특히 20, 30대에서 그런 여론이 굉장히 강합니다. 네. 3, 40, 그러니까 20, 30대 강하고 40대, 50대는 민주당 우위 구도가 조금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과거에 2016년 이후 과거 선거에서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이겼던 이유 중에 하나가 네. 2050으로 범진보 진영이 묶여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2050은 범진보 진영 민주당이 투표를 했고 네. 60대 이상은 보수 야당이 투표를 네, 했다는 거죠. 그쵸. 근데 이번에는 2050 대열에서 2030에 이탈 조짐이 있다. 그러니까 20, 30대가 이를테면 운동권 세대 그리고 이제 그 묻지마 진보 성향을 보이고 있는 40, 50대에 대해서 네. 반기를 든 셈이죠. 20, 30대가 40, 50대에 대해서 반기를 든, 사실은 20, 30대가 기본적으로는 그 진보 성향, 젊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진보적 성향이 강하고, 그리고 현 정부의 30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한 지지 세력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좀 반기를 들었는데, 사실은 그 내곡동 문제 터지고, 그거에 대한 공방이 격화되고 LCT도 격화가 되면서 30대가 약간 흐름이 좀 변화하는 조짐은 보였었어요. 그런데 지금 마지막 조사 결과로 보면은 30대가 완전히 표심 이동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제 40대가 여전히 견고하게 여당의 후보에 대한 지지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좀 이 조사 결과도 좀 초반에 나온 거나 이런 거 보면은 20대, 60대 같은 경우가 거의 뭐 20대 60? 이 정도 비율로 거의 뭐 3배 가까이 여권 후보들이 좀 지는 걸로 나온 흐름이어서 지금 말씀하신 그 20대 이탈, 이게 굉장히 좀 이번 사전선거에서는 큰 좀 영향을 줄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사전투표율이 만약에 지난 지방선거보단 지금 높을 것으로 전망하셨잖아요. 네. 그럼 이게 두 당 중에 어느 당이 조금 더 유리할까요? 그러니까 글쎄요, 사실 사전 투표가 네. 어느 정당에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유리하려면 네. 정당 지지도나 뭐 연령별로 볼 때 어느 정당이 폭넓게 우세를 점유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지금은 여론조사 상으로 보면 국민의힘이 40대를 빼고는 전 연령대에서
우위에 있기 때문에 네. 사전 투표율이 높다고 그래서 민주당이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다만 정당 지지도는 조금 다르다. 후보 지지도하고 네. 정당 지지도는 저희가 방금도 살펴봤지만 네. 40대 이하에서는 민주당이 여전히 우세합니다. 그리고 그쵸. 어떤 조사에서는 네. 50대도 우세하다. 그래서 네네. 이게 후보 지지도에 거품이 다수 끼어 있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렇게 보면은 후보에 대한 어떤 뭐랄까 선호가 지금 현재 후보들에 대한 선호가 좀 약하다고 해석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죠. 어떤가요? 예,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네. 저희가 동아일보 리서치 조사를 보면 네. 이 투표 결정 시기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걸 보면 사전 투표일에 투표하겠다가 12.9%. 네. 그러니까 사전 투표가 오늘 끝났죠. 어제 오늘? 예, 예, 끝났죠. 오늘 아직은 끝났다고 보기는 어쩌면 6시까지는 진행이 네, 되니까요. 네, 네, 예. 네. 그러니까 이틀간 진행이 되는데 예. 이때 결정하겠다가 12.9%고 네. 그리고 본투표 당일 결정하겠다가 13.3%나 됩니다. 네, 네. 그리고 투표일 3일 전. 그러니까 월, 화, 수 이렇게 결정하겠다는 그쵸. 거죠. 예. 이것도 이제 12.8%. 이게 투표 1, 3일 전은 40.6%로 제일 그렇죠. 높아요. 제일 높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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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그리고 잘모름이 20.5%. 예, 그렇게 예. 해서 유권자의 다수가 네. 투표일 그 직전이나 투표일이나 이렇게 결정할 것이다. 네. 이렇게 이제 자기 의견을 이제 비췄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정당 지지도 또는 후보 지지도가 반드시 네. 득표 결과로 나타나진 않을 수도 있다. 예. 그러니까 여론조사보다는 네. 민주당이 상당히 약진할 것이다. 이렇게 추론해 볼 수 있는 거죠. 보통 우리가 투표를 그 표심을 결정하는 게 보통 3일 전이라고 많이 우리가 이제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젊은층이나 적극 지지층은 사전 투표 때 다 나가니까 한 일주일 전에 다 나가시니까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지금 그 보면은 아직 투표 1, 3일 전은 이제 이번 주말 지나서 다음 주 월화수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거와 관련해서 어저께 그 3시에 박영선 후보 캠프 쪽에서는 뭔가 이제 중대한 결심을 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뭔가 좀 스모킹건, 이 마지막 그 진짜 투표의 표심을 결정하는 월화수 3일에 뭔가가 좀 스모킹건이 나오는 건가요? 중대선언 사퇴는 아니겠죠? 중대선 사퇴를 지금 그 원래 이제 오세훈 후보가 사퇴한다 그랬는데 박영선이 사퇴한다 이런 게 우스갯소리로 지금 여기 돌더라고요. 그럼 박영선 후보 사퇴하면 누가 야당 대표가 되나요? 허경영인가요? 그런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중대 결심 발표가 있는데 지금 저기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는 사진을 확보한 거 아니냐. 측량할 때 사진이라든지 아니면 그 식당 가서 밥 먹었다고 하는데 그 사진을 확보한 것이 아니냐 이런 좀 얘기들이 있어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네, 이제 식당 주인이 밥을 먹었다 오 후보가 집에 네. 자기 식당에 와서 생태탕 네. 이건 이제 증언을 했죠. 네. 김어준의 뉴스공장인가요? 네, 거기 네. 출연해서 뭐 신발을 페라가모 신었다고 네, 하는데 한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도 페라가모라는 그 브랜드 때문에 네. 기사를 열심히 봤는데 두세 번 훑어봤습니다. 네. 역시 명품에는 좀 이게 모든 국민이 설깃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런데 오 후보의 특징이 물론 이제 네거티브를 박영선 후보가 주도하면서 네. 일부 유권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오 후보도 거짓말이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쵸. 네, 네. 그래서 이제 월요일 날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늘 이 방송 기준으로 오늘인데 네. 오늘 이제 그 스모킹건이 나온다면 저는 상당히 네. 남은 투표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네, 네. 왜냐하면 이제 거짓말쟁이라는 뭐 이런 인식들이 널리 퍼지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더 네. 확신을 주는 뭐 스모킹건들이 나오면 상당히 남은 투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회초리 민심이 있기 때문에 이 스모킹건이 안 나오게 될 경우에는 그냥 지금 여론조사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또 볼 수도 있겠네요. 네, 사실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 네. 저는 이제 4~5% 박영선이 네. 이긴다. 저는 1%였어요. 1% 이긴다고 하셨죠. 네. 근데 사실 저는 작년부터 민주당이 이긴다고 일관되게 네.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여론조사에서 한 달 동안 불리하다고 그래서 제가 그거를 제 소신을 뒤집을 수는 없고 네. 그래서 저는 일관되게 박영선 후보가 유리하다고 네.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최근의 여론조사 흐름은 네. 민주당이 유리한 건 아니다. 네. 다만 저희가 정당 지지도나 세대별 특징을 분석해 볼 때 여론조사보다는 상당히 격차가 줄어들 수는 있다. 네. 이렇게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도 지금 지난주에 5만 원 빵 묻고 지금 그 예측을 해봤는데요. 오늘 마지막 예측은
박영선 후보가 앞서는데 오차범위 이내에서 앞설 수 있다.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까요? 네. 그리고 만약에 네네. 예측이 틀리게 되면 네. 그 이은영 소장이 5만 원하고 제 5만 원을 모아서 지금 10만 원이에요. 10만 그거를 원에다가 기부하도록 하죠. 기부요. 네. 지금 20만 원이에요. 소장님 10만 원, 저 10만 원, 20만 원인데 사회복지 공동모금에 좋아요. 기부하는 걸로 그러면 약속했습니다. 사회복지 공동 모금에 그 20만 원을 기부를 하는데요. 지금 보면은 지금 여론조사로 보면은 지금 투표 표심이 아직 결정이 안 된 게 40%나 되고요. 그리고 정당 지지율은 근데 비슷하단 말이에요. 오차범위 이내에서 두 당이 거의 비슷해요. 이럴 경우에 보면은 지금 아직 그 정당 지지층이 완전하게 결집이 안 됐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실제 그 정당 그 지지자들의 그 선호, 그러니까는 그 적합도라든지 지지도를 보면은 이 국민의힘 쪽은 거의 한 80대 후반에서 90대 초반까지 나오는데 민주당은 80대 중반 정도에 지금 초반이나 중반 요 정도에 머물러 있어서 마지막 기간 동안에 투표 동료를 적극적으로 한다면 그 결집이 좀 더 올라갈 수는 있겠죠? 네.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사실 정당 지지도보다 후보 지지도가 약하다고 하는 것은 네. 일단 결집력이 약하다는 거를 민주당 쪽에서 네. 그러니까 분석을 해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정당은 민주당을 지지하지만 네. 이번에는 후보를 오세훈 찍겠다. 이런 게 저는 일부 있을 수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약간 크로스 후보도 있을 수 네, 있다. 네. 이것이 이제 일종의 네. 회초리론으로 이렇게 그 줄였으니까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데 네. 또 오히려 이 선거 운동할 때까지 그러니까 투표할 때까지는 오세훈을 지지했다가 실제로 투표 당일은 박영선 후보를 지지하는 이런 현상도 저는 함께 표출될 수 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 이번이 참 그 예측하기가 힘든 선거 같아요. 지금 최근에 나온 뭐 어떤 자료 보니까 그 지난 총선 때 민주당을 찍었지만 이번에는 다른 당을 찍겠다는 의견도 굉장히 많이 나왔고, 그다음에 그 지난번에 그 민주당과 국민의힘 그 찍었던 사람들이 이번에 투표하는 거에 대해서 참여하겠냐, 이것도 지금 정당별로 이 높낮이가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전투표는 오늘로 이제 종료가 되지만 일, 월, 화, 수 남은 그 4일 기간이 굉장히 좀 중요하게 그 표심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시기가 될 것 같아요. 끝까지 긴장을 놓으면 안 될 것 같고요. 그 빅데이터 분석 한번 좀 분석해 주시겠어요? 박영선 대 오세훈 추이가 우리가 지난주에도 빅데이터 분석했는데요. 큰 변동이 있나요? 네. 아직 큰 변동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썸트렌드 빅데이터 플랫폼 썸트렌드에 의하면 이 파란색이 네. 오세훈이고 박영선 후보가 빨간색인데요. 일주일간의 언급량 추이입니다. 네, 언급량 추이를 보면은 지금 그 전체적인 언급량은 오세훈 후보가 좀 높네요. 상당히 많이 높아요. 지난번에 제가 분석할 때 이게 좀 크로스가 일어나서 박영선 후보가 높았었는데 그 선거 또 그 기간 일주일을 지나면서 다시 오세훈 후보가 이게 언급량이 높아졌는데, 이렇게 높은 이유는 지금 내곡동 변수에 대한 것들이 많이 그 언급량이 늘어나면서 이렇게 높아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SNS 온라인에서 네. 오세훈 관련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고 그것들이 재생산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높게 나타나는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오세훈 후보가 높게 나타나는 것이 네. 여론조사에서도 반영이 그대로 된다. 아무래도 이게 이제 사람들 눈과 귀를 잡으면 그것이 긍정이든 부정이든 어쨌든 여론조사에는 나쁘지 그렇죠. 않게 예, 반영이 그렇죠. 된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휴대폰으로 전화조사가,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주로 네.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그대로 반영이 돼서 네. 아마도 오 후보가 15에서 20% 가까이 높게 나오는 네. 그런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긍정어, 부정어 보면은 부정어가 오세훈 후보가 훨씬 많아요. 여전히 이거는 변하지가 않았어요. 그렇죠. 네. 네, 감성어 비교에서는 박영선 후보에 비해서 오세훈 후보가 상당히 열세에 놓여 있는 거죠. 네네. 이렇게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한 격차가 나고, 이 격차는 처음부터 계속 유지되는 그런 그쵸. 거다. 그래서 예. 제가 보기에 실제 투표는 이 언급량, 네. 오세훈이 앞선 언급량과 감성어에서 앞선 박영선, 네. 요 두 중간 어디쯤에 이 개표 결과가 있지 그럴 않을까.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예, 소장이 예상이 됩니다. 예측하신 대로 저 중간에 어느 지점에 개표 결과에 따른 승패가 나타날 것 같고요. 사실 지금 그 각 캠프 전략을 보면은
박영선 후보 캠프는 이제 읍소 전략으로 돌아섰어요. 읍소 전략으로 돌아서고 부동산과 관련해서도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지금 계속 표방을 하고 있는데 후보와 그 당하고 약간 그 투트랙적인 어떤 전략을 펴서 후보는 직접 사과는 하기보다는 본인의 유능함, 잘할 수 있는 부분을 강점을 강조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그 국민의힘 쪽은 정권 심판론, 아까 그 회초리론의 연장선상으로 정권 심판론을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 기조는 마지막까지 가겠죠? 예, 아무래도 다만 민주당 선거운동에 대해서 조금 이제 쓴소리를 하자면 네. 그러니까 민주당 선거운동은 좀 방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네거티브 공세로 뭐 했다가 다시 읍소했다가 또 사과했다가 네. 다시 정책 행보로 갔다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뭔가 원칙과 방향을 분명히 하고 유권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진정성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 이제 이렇게 좀 진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반면에 국민의힘은 일관되게 정권 심판으로 가고 있는데 네. 제가 보기에 이 정권 심판으로 올인했을 경우에 네. 네. 20, 30대의 회초리론에 오히려 역풍을 초래할 수도 있다. 네. 그래서 최근에 분위기 보면 20, 30대가 오세훈 후보를 지지하겠다 이런 여론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네. 오세훈 후보가 아니고 네. 박영선 후보를 네. 지금까지는 이제 오세훈 후보가 좋다고 지지를 많이 보내왔는데 실제 투표에서는 네. 정권 심판론의 역풍 뭐 이런 것도 제가 보기엔 일부 나타날 수 있다. 그렇게 전망합니다. 예, 그래서 소장님 말씀에 조금 덧붙이면은 사실 박영선 캠프는 선거 기조 잡기가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부동산과 LH가 있었기 때문에 네거티브적인 어떤 걸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계속 좀 정책 선거로 끌어가려고 했었는데 그게 좀 잘 안 되니까 이제 인물론으로 좀 바꿔가지고 이제 했는데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근데 이게 너무 세요. 지금 부동산과 이 LH 건이 민심이 너무 지금 성이 나 있어가지고 그래서 상당히 그 선거 기조 잡기에 힘들었을 것 같고 상당히 그 인물론과 정책 선거로 끌어가려는 노력은 계속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게 두 가지가 좀 이렇게 병행적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소장이 분석하신 것처럼 좀 방향성을 잃었다 이렇게 좀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나름 좀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되고 그 오세훈 후보 캠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정권 심판론을 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박원순 원재론 이 보궐선거가 왜 일어났냐 이것도 지금 같이 병행적으로 하고 있어서 그 반문 결집과 함께 반문 결집을 위한 이게 계속 정권 심판론을 하면은 그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들 결집할 수 있는 점을 조금 우려해서 이게 좀 약간 두 가지를 같이 좀 병행하는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자, 오늘 그 여러 가지 좀 이야기들을 봤는데 지난주에 저희가 전망했던 것과 관련해서 조금 약간 수정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 사이에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네거티브적인 이슈와 쟁점들이 있었지만 그 여론조사 마지막 여론조사는 큰 지금 변동 흐름이 안 나타나는 걸로 나타나서 그렇지만 지난번에 말씀하신 그 샤이 진보층이 분명히 있다. 그거에 대해서는 변동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네. 저희가 이제 그 근거로 동아일보 조사를 들었지 않습니까? 네. 투표 당일이나 그 전날 결정하겠다 한 40%. 네. 그리고 정당 지지도가 어떤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오히려 앞선다. 네네. 특히 2040, 그러니까 20대에서 40대까지 정당 지지와 후보 지지가 다르다. 네. 그런 점에서 볼 때 샤이 진보가 상당수 출현할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결국 선거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초박빙 구도로 흐를 가능성도 있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그 박영선 후보가 오차 범위 이내에 한 1에서 2%포인트 정도 앞서는 그런 흐름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망을 약간 수정을 하는 걸로 마무리를 하고요. 이제 지금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그 결과가 케이스가 3개예요. 민주당이 2개, 서울과 부산을 다 이기는 경우, 그리고 이제 하나만 이기는 경우, 서울이든 부산이든, 그 다음에 2개 다 패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하나까지만 이겨도 민주당이 그렇게 어려운 국면으로는 접어들지 않을 것 같은데, 만약에 2개를 다 패하고, 그 다음에 지금 그 서울, 부산 외에도 그 뭐 시장이라든지 시도의원들 선거도 같이 다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결과가 조금 안 좋은 방향으로 나온다고 할 때 그때는 어떤 것들을 좀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좀 얘기하시면. 네. 일단 서울시장 선거가 핵심 포인트라고 봅니다. 서울시장이요? 뭐 네. 다른 거는 이를테면 이제 부차적인 요소고 네. 서울시장을 민주당에서 확보하냐 못하냐 이건데 만약에 서울시장에서 진다면 네.
지금 김태년 원내대표가 당대표 대행기잖아요. 네네. 그래서 즉각적인 사퇴 뭐 설이 지금 있고요. 그리고 네. 이제 민주당은 비대위 체제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나 뭐 네. 여러 가지 정부 여당의 뭐 원심력 같은 것이 작동하면서 각자 도생의 길로 가는 경향이 빨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다만 서울시장을 확보를 하게 된다면 네네. 문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뭐 안정적인 탄력을 받게 되고 지금의 뭐 대선 구도도 크게 변함이 없을 것이다. 네. 그렇게 전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국민의힘은 만약에 서울시장을 확보한다면 향후 뭐 대선이라든지 네. 이런 이 국정 운영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만약에 패배하게 되면 네. 윤석열만 좋아지는 왜요? 그러니까 뭐 국민의힘이 사실상 해체 수순에 들어갈 수도 있다. 네. 그래서 야당이 그러니까 재편의 어떤 소용돌이 휘말려 들 수 있다. 네, 야권 재편의 어떤 기회 모멘텀이 만들어진다.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 서울시장 선거를 패했을 경우에 민주당에 지금 이제 비대위론이 거론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지금 6월부터 민주당이 지난번에 당원당규 개정을 해서요. 6월부터 바로 이제 대선 경선이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네. 아마 근데 그것이 조금 그거 관련해서 시기와 관련한 부분이 당내에서 좀 불거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근데 그런 문제 때문에 비대위가 형성이 되면 당이 굉장한 그 소용돌이에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지만 소용돌이에 들어가더라도 네. 현재 당대표 선거가 5월 초에 예정이 돼 있죠. 당대표가 5월 말쯤 5월 초 중반, 두 달입니다. 사퇴 후에. 사퇴 후에 2달이 예, 5월 초인가요 예, 그러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순이 3월 아니고 3월 9일 사퇴했으니까 네네 5월 초에 당대표 선거를 해야 되고 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대선 후보 뽑는 일정도 6월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최종 그 선출 일정이 9월 선거일 180일 전이니까 9월 초까지 뽑아야 됩니다. 네네네. 그런데 이런 전반적인 정치 일정이 수년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지금 뭐 예측을 할 수 없는데 일단은 아직은 서울시장 선거가 끝나지 않았고 그다음에 오늘 방송되는 오늘부터 수요일까지가 표심이 진짜 확정되는 그 기간이에요. 정말 중요한 기간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소장님께서 굉장히 많은 자료 준비 많이 해오셨는데 이 자료들을 보고 사실 여론조사는 앞서고 있지만 그 지난번에 말씀해 주셨던 침묵에 나선 이론에 근거한 샤의 진보층이 많이 있고 또 민주당 지지층 결집이 아직 그 90% 정도까지는 올라와야 되는데 아직 끝까지 안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남은 3일 동안에 이게 결집이 될 수 있으면 이 투표 결과가 실제 아주 여론조사처럼 그런 흐름으로는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까지 투표 4월 7일 날 투표 꼭 하시고요. 그리고 저희들의 내용이 좋았고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